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 체크맨의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5G 네트워크 장비주와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 흐름이 좀 약하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서서히 5G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KMW를 좀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외에도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뭐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국내 이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가겠죠. 이 5G 스마트폰 세계 3대 5G 통신 장비 업체고요. KMW 무선 통신 기지국 장비 등을 다루고 있고 RFHIC 겐 트랜지스트라고 해서 질화 갈륨에 대한 독보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소형 기지국 장비 및 함체 등을 다루고 있고요. 오이솔루션 광 트랜시버 광송 수신기라고 하죠. 다산 네트워크스,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이 기주국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MW, RFHIC,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자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까지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업 같으면은 자, 아시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이죠. 퀄컴. 예. 이 퀄컴이 이 5G 모바일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과 관련해서 미국의 퀄컴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싱통신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G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 수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이렇게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2025년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2025년 5G 분표 비중을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3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럽 18%, 미국 16%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유럽발, 미국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이 5G 인프라주의 해가 2021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글로벌 분산 투자가 답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1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각국마다 본격적으로 이제 5G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 5G 네트워크가 다 깔리면은 통신사들이 이 마지막에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G U+도 주목하셔야 되겠죠. 미국의 퀄컴, 코보, 시에나 등이 또 수혜가 되고 한국의 기 말씀드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 노키아 등이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4차 산업 혁명의 혈관이죠. 예, 이 부분이 없으면은 뭐 자율주행차도 있을 수가 없고요. 원격 의료, 사물 인터넷 등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5G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형성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탑 티어는 KMW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5G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요 통신사가 5G 인프라 구축의 소극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지연이었지만은 이 5G가 과연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증권업계의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작년에 주가가 좋지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큰 폭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올해 5G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계 각국에서 이 5G 활용 특수 서비스를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수 서비스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사물 인터넷 등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망 중립성 예외가 적용하게 되면은 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이 5G 인프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럽과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지난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 중립성에서 예외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G 최대 실적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5G 글로벌 분산 투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G 같은 경우에는 각 국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국의 5G 투자 속도가 좀 다르고 패권 경쟁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은 자국 기업에 기회를 주고 전문가들이 글로벌 분산 투자를 이렇게 역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기회를 각국마다 다르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국의 이 5G 투자에 대한 부분이 박차를 가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 대표적인 이 5G 관련주인데요. 이 5G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은 이 5G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생산하는 퀄컴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이 5G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국유 기업을 앞세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올해도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즉 미중 갈등 해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전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5G 장비 분야에 있어서 강자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무라타 제작소죠. 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올해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세계 3대 5G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6개월 넘게 횡보 중이고요. 유럽에서 5G를 활용한 사업 투자 확장세가 커지면 이들 주가도 박스권 탈피 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 KMW, RFHIC,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까지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제외하더라도 이 KMW와 에이스테크까지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퀄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또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5G,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잘 안 찾아지는데요. 이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2020년 12월 달에 시작한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 열기가 좀 뜨겁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 LTE 주파수 경매가
아마 450억 달러, 48조 8천억 정도였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이 5G 주파수 경매 입찰 금액이 이 82조 5천억을 넘어섰고 이 부분이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입찰이 일주일 연장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매가가 800달러 되겠죠. 예, 그래서 86조 8천억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 경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서 3대 이동통신사 하면은 버라이즌 그리고 AT&T, T-모바일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DC 네트워크, 컴캐스트, 차터 등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경매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경매가는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그 경매 열기가 중대역 주파수가 5G 기술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업들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되면은 좀 더 5G 네트워크 장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5G 이 관련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5G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에이스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매출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매출액이 3,500억 뭐 쭉 되다가 2,100억까지 빠진 거죠. 예, 그러다가 2021년 올해부터는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재차 상승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늘 그런 거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수급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수급이 좀 빠지는 바람에 주가가 약하거나 밑으로 빠질 수 있죠. 예,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떤 팩터는 뭐냐면 재무적 안정성이에요. 이 보시는 것처럼 자본 총계가 828억인데요. 부채 비율이 373%나 돼요. 현금 유보율이 278%밖에 안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무적 안정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을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MV 글로벌 코리아 매자닌 에이스테크 10.45% 보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호 투자 합작 회사인데요. 이 보유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이스테크에 돈이 들어갔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이스테크 통신장비 수혜 선봉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 요걸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MV 글로벌 코리아 매장인 사모투자 합작에서는 에이스테크 주식 477만 7,185주를 보유하고 직전보다 144만 2,072주 늘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보유 비율이 7.54에서 10.45로 2.91 포인트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 보유 비율 증가는 특수 관계자의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상환 전환 우선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추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전환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이 투입한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엑시트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MV 글로벌 코리아 매자인이 에이스테크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간단하게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공시 내용을 한번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3자 배정 증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운영 자금의 62억, 채무 상환 자금의 260억 이렇게 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에이스테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좀 불안 요소인 재무적 안정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네. 재무적 안정성이 개선된다는 이 내용 하나만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5G 관련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추후에 발생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포인트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에이테크가 통신장비 수혜의 선봉장이 된다라는 내용도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향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데 개선될 걸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의 투자 포인트는 안테나, 필터, 기조, 시스템, 장비를 제조하는 통신 장비 회사로서 주요 제품은 4G 필터, 안테나, RLH, 5G, AFU 등이 있다. 고객사 비중은 에리슨과 삼성전자가 55%, 이동사 및 기타가 45%입니다.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55%. 예, 그래서 고객사의 고객사가 상당히 파워풀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2021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95% 이상 증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보면 이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 재개에 따라서 주파수 경매가 진행 중인 미국 중심으로 해서 2021년 글로벌 통신 장비 투자가 재개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5G는 여전히 사이클의 초기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는 지속이 될 거고요. 노키아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경매 이후에 버라이즌 이외에도 AT&T, T-모바일 향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미국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미중 분쟁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4G 필터는 동사 매출의 42%를 차지합니다. 주요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은 미중 분쟁 영향으로 미국 시장 내 필터 4G, 5G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반사이 기대된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에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됐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좀 진행이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5G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통신 장비 회사들의 수주가 진행될 겁니다. 또는 장비 발주가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종료 후인 1월에서 지금 1월이죠. 2월 사이에 장비 발주가 될 수 있는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덜 오른 종목들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 이 5G가 주목받는 포인트가 오늘이다. 1월 9일 오늘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전날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는 이 5G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KMW는 탑티어로 기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드렸고, 오늘은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스테크 좋은 기업으로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차트만 한번 더 볼까요?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제가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차트까지만 보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의 차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우 강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예, 그래서 다시 지난 한 달간 유입됐습니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은 매도가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일 수급 한번 볼까요? 금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4만 주 이상, 기관이 63,943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는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8,400원에서 최고점 가격인 35,450원까지 올랐는데, 가격 중에 한 절반 정도 가격인 한 2만원대 전후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좋은 기업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